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딥베인 스롬보시스에 대해서 시술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 가져왔습니다. 사실 요거 제가 영어로 강의해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부드럽게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포스트 매니지먼트 이 순서로 진행이 되겠고요. 진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뭐 페인, 스웰링, 에리세마 이제 이 중에 하나 또는 뭐 여러 개로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심한 폼은 플레그마시아 세룰리아 돌렌스라고 해서 약간 이제 크리티컬한 림 로스, 이스케미아, 포텐셜 림 로스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콜라테럴 베인까지 이제 모두 스럼보시스가 생겨서 심한 이제 비너스 컨제스천과 매시브 플루이드 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심한 이데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테리얼 이스케미아까지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DBT로 인해서 이제 림 스리트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리버시블한 비너스 갱그레인이 스킨, 서큐너스 티슈, 그리고 머슬까지 인볼브한 상황이 가장 이런 시비어 폼이겠고요.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이게 날아가서 이제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이 심하게 온다면 이것 또한 이제 어, 라이프 스리트닝한 이제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DBT의 익스텐트를 그러면 어떻게 레벨로 나누느냐 하면 이제 카프만 있는 경우 또는 페모로 팜리티알 또는 일리오 페모랄까지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0%의 DB, 50%까지는 논문에 따라서는 이런 특별한 증상이나 사인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가장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페인이나 스웰링 또한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agnostic 모달리티에는 이제 초음파가 가장 첫 번째로 사용이 되겠고요. 가장 뭐 인베이시브하지 않고 어디서나 베드사이드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리고 CT 가장 이제 센시티비티가 높고 스페시피티도 높기 때문에 또 이제 전장을 촬영할 수 있고 아나토미 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조영제가 이제 신기능이 안 좋아서 어려운 경우에는 MR이 또 이제 얼터네티브한 모달리티로 촬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그래도 손쉽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검사고요. 프록시말 DBT, 페모로 팜리티얼은 비교적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인베이시브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베드사이드에서도 바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키 USB 피처는 이제 눌러도 컴프레션이 되지 않는 이런 인트라루미날 약간 에코제닉 하지만 좀 로우 에코이긴 하죠. 루미날 리전이고 이렇게 컬러를 띄었을 때 여긴 컬러가 보이는데 여기는 플로어가 없기 때문에 컬러가 없는 이런 필링 디펙트가 있는 소견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카프베인 트롬보시스에서는 이제 너무 작을 수도 있고 모든 카프베인을 인볼브한 게 아니라면 하나만 인볼브하고 있다면 그거를 이제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카프베인 트롬보시스에서는 다소 이제 센시티비티가 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리약이나 베나카바는 당연히 저 위쪽에 있고 바울에 의해서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 이제 어쩌면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검사인데요.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이제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적으로 가장 이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DBT랑 PT가 이제 같이 의심된다면 한 번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가 있어서 유용하고, 그리고 이제 언더라잉 이런 어떤 익스트림 컨디션이 있는지까지 볼 수가 있어서 다른 아나토미까지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DBT의 커즈, 메이서너 같은 신드롬 같은 이런 커즈를 볼 수 있어서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빨리 하고, 이건 손을 그냥 촬영을 하면 되니까 어떤 오퍼레이터의 손을 덜 타죠. 그리고 너인베이시브하고, 하지만 이제 vs 조영제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대쪽은 이게 베인인 것 같은데요. 네. 반대쪽은 이렇게 조영제가 차는 베인이 보이는 반면 여긴 조영제가 차지 않는 필링 디펙트로 보이는 튜뷸라 일리악 베인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인터널 일리악 베인이네요. 그리고 풀모나리 스롬보 엠볼리즘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이서너 신드롬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해부학적으로 레프트 커먼 일리악 베인이 이런 라이트가 이렇게 나가는데 요건 이 옆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레프트 커먼 일리악 베인이 라이트 커먼 일리악 아테리에 대해서 일리악 아테리와 이 버테브럴 바디 사이에서 눌리는 메이서너 신드롬까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닌 이상에는 모두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엔도바스큘러 치료를 하게 되고 뒤에서 더 인디케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도바스큘러도 어려운 경우 서지컬 스롬보 엠볼렉토미를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저희 이제 인터벤션에서 또 이제 미국 인터벤션 학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스탠다드 오브 프랙티스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부분만 가져왔는데 이제 일리오페모랄 DBT가 이제 확인이 됐을 때 프롬프트하고 이제 적절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빠르게 들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풀 도즈로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게 컨트라인디케이션, 아이고, 아, 메인 컨트라인디케이션인지는 이제 뒤에 또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엔도바스큘라 세라피가 어떤 경우에 유용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NIH, 네. 뭐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헤마톨로지, 뭐 유로피안 소사이어티 바스큘러 서저리, 뭐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체스트 피지션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들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있고 이제 여기서는 치료가 잘 되고 효과가 있는 환자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이 치료가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14일 미만으로 좀 어큐트했을 때 이런 엔도바스큘라 세라피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잉하게 굿 펑셔널 스테이투스가 있고 익스펜턴시가 1년 이상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가 낮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효과가 좋으니까 이럴 때 더 해라 이런 말이고요. 하지만 이제 카프베인에 아이솔레이티드 있는 디스탈 DBT, 네. 특히 커먼필러 베인 아래쪽에 있는 DB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엔도바스큘라 세라피에 이런 에피카시가 좀 인컨클루시브하다. 그래서 커먼 페모럴 아래만 있는 경우는 약에도 치료 효과가 좋고 사실은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약을 먼저 쓰고 네, 하라라는 되어 있고요. 이제 엔도바스큘러 인컨클루시브하다 이런 경우고 그리고 이렇게 라이프 스레이팅한 DBT 아까 말씀드린 이제 PCD라고 약어라고도 쓰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니까 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이가 적고 블리딩 리스크가 적은 증상이 있는 DBT에서 효과가 좋으니 여기서 셀렉티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증상 있고도 비슷합니다. 이 커먼 페머럴 베인 밑에 좀 리미티드 된 경우에는 뭐 굳이라는 느낌이고, 림스레트닝 디비트에서는 해라. 라는 것을 적극적 치료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여러 표로 가져왔고, 그러면 여기 SIR 저희 스탠다드 오브 프랙티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더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도 어큐트 125 페모랄 어큐트 DBT 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임상적으로 얼마나 심한지 블리딩 리스크 보고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너무 오래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DBT가 있기 전에 펑셔널하게 좋았는지 코모비디티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보고 선택적으로 해라 이런 뜻이고 림 스리트닝 에서는 이제 얼전트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엘더리가 아닌 환자 역시 이제 언더라인하게 좋은 환자이면서 증상이 심한 이런 환자에서 하는 것이 이런 포스트 스롬보틱 신드롬의 세베리티와 QOL을 더 높일 수가 있다. 비슷한 말의 연속이죠. 네. 그리고 이런 시비어한 이런 모더레이트 시비어 심텀 또는 이제 걷기가 어려운 안티코아귤레이션 했지만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에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 그리고 10살 이전에 어큐트인 경우에 고려해봐라. 고려해라. 이런 뜻이고 여기 똑같습니다. 팜리티알, TBR, 팜리티알, 페모랄에 국한된 경우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언제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그러면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DBT 치료의 엔도바스큘러 치료의 한 가지의 목적은 이런 포스트 스롬보틱 신드롬의 세베리티를 낮추는 것이 한 가지의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포스트 스롬보틱 신드롬이 무엇인가 하면은 DBT의 일단 시퀄레고요. DBT의 시퀄레인데 이것은 DBT로 인해서 이런 밸브 펑션이 망가졌을 때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밸브가 왜 있을까요? 저희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피를 짜주는데 올라갔다가 여기 밸브에서 한번 걸리고 또 올라갔다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밸브 펑션이 망가지면 중력이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피가 이제 역류를 이렇게 하겠죠. 그럼 피가 이제 잘 못 올라가고 자꾸 여기 붓고 피가 여기 정체되고 그러면은 여기 다리가 붓고 또 여기 뭐 스럼버스나 이런 게 또 쉽게 생기기도 하고 정체되고 뭐 이런 아프고 붓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그래서 DBT로 진단된 사람의 2년 안에 PTS로 진단될 확률이 진단되는 게 한 20에서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증상은 아프고 쥐나고, 쥐나는 게 또 힘들고, 무겁고, 붓고, 색깔 변하고, 비너스 하이퍼텐션이 있으니까 이제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상처가 있어도 잘 안 낫고, 피부도 두꺼워지고, 베리코스 베인도 생기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빌랄타 스코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펠링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엔도바스큘러 세라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LT라고 많이 부르는데 카테터를 거치해 놓고 이 혈전을 녹이는 약을 컨티뉴어스하게 뿌려주는 거를 이제 CDT, 카세르디렉티드 스롬볼라이틱 세라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메카니컬하게 직접 이렇게
열심히 노가다처럼 제거하는 게 이제 엔도바스큘러 스럼버스 리무벌, 뭐 메카니컬 스럼백토미, 아스피레이션 스럼백토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래도 좀 현대, 뭐 ETR도 현대지만 이제 좀 현대 기술의 발달을 좀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좀 팬시한 디바이스를 써서 하는 게 이제 이런 파마코 메카니컬 카세스 디렉티드 스럼볼라이시스하고 PCDT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떠한 애니 컨비네이션 오브 이제 약을 쓰고 또 이런 메카니컬을 한 이런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이런 텀은 아까 다 이제 스탠다드 오브 프랙티스에서 설명이 사용된 터미놀로지고 다소 터미놀로지가 좀 이렇게 난잡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사용한 거니까 저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안지오플라스티와 스텐트 인설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CDT. 그래서 카테터를 거치해 놓고 저희가 뭐 8시간 아니면 뭐 오버나잇 이렇게 약을 주어서 녹이는 시술인데요. 카세르디렉티드 스롬볼라이틱 세라피라고 하고 CDT라고 하고 보통 DBT 할 때는 저희가 이제 3리티알 베인을 펑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3리티알 베인을 보이면 그 3리티알 베인 펑처를 하고 이제 인퓨전 카테터를 그리고 와이어를 이렇게 쭉 넣은 다음에 인퓨전 카테터. 인퓨전 카테터는 특별한 거 아니고 이렇게 멀티 사이돌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어서 어떤 우리가 타겟하는 길이에 계속 이제 인퓨전이 되도록 구멍이 있는 이런 카테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 구멍이 있고 저 흔히 사용하는 거는 뭐 쿡의 멀티 사이드 포트 인퓨전 카테터 있고 뭐 이제 맥나마라 EV3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거치시켜서 녹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카테터로 보통 이제 TPA 약을 녹이는 걸 주고 뭐 시스는 헤파린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ICU 모니터링을 해서 TPA를 너무 많이 주면 또 브레인 헤모리즈라든지 여러 컴플리케이션, 펑처 사이트 컴플리케이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CU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여러 피브리노젠 레벨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UK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UK도 이제 썼었는데 시간당 뭐 많게 뭐 12만까지 쓸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를 썼고 TPA는 0.5에서 1 정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UK를 쓸 수가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고 TPA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긴 것 같아요. 한 6시간 정도 하고 팔로업 한번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녹아서요. 그래서 ICU 모니터링을 하면서 블리딩 사인 보고 피브린도제 모니터링.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약을 좀 줄이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TPA를 쓸 때는 이제 클로즈 모니터링을 하고 레파인딩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클리니컬 체인지도 확신하면서 이제 빠르게 ICU의 환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그냥 깔아뒀을 때 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베노브레피 퍼폼드 8시간에서 24시간이라고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저는 좀 무섭고요. 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라고 생각.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CDT의 케이스이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CDT를 이제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송명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베노그래피를 하면은 이렇게 스럼버스가 이렇게 가득 찬 소견이 필링 디펙트로 보이고 있고 필터 넣고 그리고 이제 오큐트 일류 페모랄 DVT에 대해서 TPA 8mm
사용을 하였고, 슈스 500. 그래서 6시간 했을 때 이제 완전히 녹은 것을, 예쁘게 녹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DT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TPA 컨트라인디케이션, 뭐 다양한 경우에 사용하는 컨트라인디케이션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이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앱솔루트 컨트라인디케이션은 당연히 액티브 블리딩 있으면 안 되겠고, 리센트 블리딩도 좀 위험하고, CVA 6개월 안에 이제 세레브로 바스큘라 이벤트, 액시던트가 있는 환자 위험하고, 스파이널 인저리, 여기 헤마토마 생기면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죠. 뭐 TIA, 크라니오토미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뭐 좀 위험한 상황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임신 안 되고, 이리버서블한 리미스케미아. 여기서는 아마도 리퍼퓨전 인저리가 세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BP가 조절 안 되는 경우, 이게 나이도 많고 BP도 조절 안 되고 하면 상당히 또 이런 해모리즈 발생이 높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또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펑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위험하겠습니다. 안 쓰는 게 좋겠죠. 괜히 썼다가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하게 24시간을 썼는데 또 안 녹아서 6시간을 더 UK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CH가 생겼던 케이스고 올드 에이지 하이퍼텐션, 스트로크 히스토리 여러 가지 좀 모비디티한 상황에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카니컬 스롬백토미인데 이렇게 카테터로 직접 제거를 하는 게 메카니컬 스롬백토미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도 쓰고 좀 여러 가지 좀 무식하게 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스롬백토미는 저희가 11프렌치 카테터 3mm, 3프렌치가 1mm인가요? 네. 그래서 11프렌치 카테터를 보통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뒤를 이제 자르고 여기다가 이제 폴리 뒷부분이랑 에네마 시린지를 넣으면은 이렇게 라지보어 시린지로 음압을 세게 걸 수 있어서 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에로시스를 사용을 하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메카니컬 스롬백tom이 올리는 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나리 제품으로 클로트 리버로 이런 스텐트 같은 걸 이제 깔았다가 같이 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스럼버스를 제거하고 마서레이션하고 이제 프래그멘테이션하는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좀 원시적이 되는 이런 피그테일 카테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좀 부스러질 수도 있고 이런 트레로톨라 디바이스, 트레로톨라가 좀 긴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좋은데 요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엔도세리얼 인저리를 또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클리너라는 요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부셔주는 이런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서 저 피브리노라이트 에이전트가 없는 이제 MT는 단독으로는 이제 굳이 이제 추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MT 언론은 조금 CDT랑 PCDT에 대해서 약간 좀 언설튼하다라고 돼 있고 위험 요소는 베이널 인저리. 그래서 베이널 인저리가 생기면 밸브 디스펑션 이거 당연히 이제 PTS를 아까 포스트 스롬보틱 신드롬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초창기에 이제 아스피레이션 열심히 하다가 배운 대로 열심히 하다가 막 잘 나오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잘 나와서 너무 열심히 했더니 좀 PTS가 와서 저도 이제 PTSD처럼
좀, PTS가 오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저도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 나올 안조제 디바이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느낌으로는 아스피레이션만 한 것보다 확실히 안조제 쓰는 게 더 이런 BTS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버스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 돼서 활발하게 못 쓰고 있지만 엔도바스큘라, 인트라바스큘라 초음파인데 이걸 쓰면은 이 베슬 월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프랙티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쓰고 싶습니다. 조만간 이제 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다른 방법이 안 될 때 메카니컬 스룸백토미가 더 도움을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추가 치료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안지오젯은 이런 파마코메카니컬 카세스 디렉티드 스롬볼 라이시스에 많이 쓰고 있고, 이제 PCDT의 레셔날레는 이런 디바이스를 씀으로써 시간을 줄여주고, 아까 CDT는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디바이스를 쓰면은 이런 스롬볼라이직 에이전트의 양은 줄이면서 이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헤모리즈, 블리딩의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스롬볼라이틱 에이전트를 양을 줄이고 국소적으로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PCDT는 여기서는 이제 얼리 심텀 릴리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제 안지오젯 디바이스인데요. 안지오젯 디바이스 카테터의 작용 원리는 처음에는 이런 TPA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압의 플루이드를 분사하면서 이렇게 흡수를 해서 마치 이제 고압의 샤워기로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스룸버스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어내서 여기로 이제 배수구로 이제 흡입을 하는 이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쓰고 계시고요. 아쉽게도 이제 에버트의 제티나 뭐 페눔브라 같은 이런 아스피레이션 스룸백토미 하는 디바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셀라인 젯이 있는 이런 제티 이런 디바이스는 아직 수입이 안 돼서 사용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안지오젯으로 충분히 좋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지오젯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안 나오지? 화살표가 없어졌네요. 네, 볼펜이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없어졌네요. 이거 제가 뭘 눌렀는지 여기 있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저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주석이 막 없어졌다가 생겼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PCDT의 케이스이고,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지? 안 되네요. 이 슬라이드 드로잉이랑 이거랑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레프트 일리오 페모라 DBT를 안지오젯으로 시행했던 케이스이고, 그리고 커먼 페모랄 베인과 커먼 페모랄 베인, 그리고 일리악 베인, 전장에 걸쳐서 이런 필링 디펙트가 있는 이런 어큐트 DBT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장에 걸쳐서 일단 TPA를 뿌려줍니다. TPA를 저는 한 10 정도 이제 안전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한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큐트 스룸버스가 좀 녹아서 약간 부서지는 느낌도 들고, 확실히 녹습니다. 빨리 녹는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룸백토미 모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워기를 이렇게 뿌리면서 또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석션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요 전장에 있는 이런 어큐트 스럼버스 제거할 수 있는 스럼버스는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소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깨끗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건 좀 욕심이고 하지만 대부분 많이 잘 치료가 되고요. 스럼백토미 모드를 하고 나서는 여기가 이제 좀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8프렌치 안셀까지 써서 좀 크로닉 스럼버스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 메이서너가 있어서, 네. 메이서너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지오플라스티를 했는데, 얘도 또 항상 이런 경우에 그 스텐트를 넣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런 환자에서는 일단 콜라테랄이 없어졌고, 플로우도 아이부스로 봤을 때 많이 얇아 보일 수도 있지만 플로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엔자가 또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안 넣고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안 넣고 보냈는데, 제 기억에 한 1년 넘게 이제 했는데 아직 스럼버스 리커는 되지 않고 잘 지내십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텐트 넣는 인디케이션이 있는데 뭐 플로우 리미팅 스테노시스가 계속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텐트를 넣어야겠죠. 네, 그런 게 프로토콜이고 그래서 안지오플라스티와 스텐트 여기서 나오네요. 안지오플라스티와 스텐트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이 메이서너 신드롬이겠고요. 뭐 이런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커켓 신드롬, 일리악 베인 컴프레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게, 이 메이서너 신드롬 자체에 스럼버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이 메이서너 신드롬에서 이제 스럼버스가 없는 경우를 NIVL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넌스럼버틱 일리악 베인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메이서너 신드롬은 항상 스럼버스가 있어야 하나? 근데 또 정의를 찾아보면 메이서너 신드롬 자체는 이 눌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아직까지도 저도 조금 이게 스럼버스를 포함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지만 찾아봤을 때도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스럼버스 없는 경우는 또 NIVL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이름에 스럼버스가 없잖아요. 뭐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NIVL에 대해서 스텐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는데 NIVL이 웨이스너너 신드롬 스럼버스가 없는 버전이 맞냐? 이 이름이 뜻이 맞냐? 약간 여기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레프트 커먼 일리악 베인이 라이트 커먼 일리악 아테리와 럼바 스파인 사이에서 눌리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DBT가 이 눌리는 부분 아래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잘 생기기가 쉽고 여기서 이제 스럼버스를 쫙 없애주고 여기 이제 이 스테노시스가 남잖아요. 컴플렉션이. 여기서 이제 플로우 리미팅 옵스트럭티브 리전이 있을 때는 스텐트가 넣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리오페모랄 DBT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짤록하게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서너 신드롬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스럼버스 제거하고 통과를 시켜서 제가 뭐 배우기로는 이런 반대쪽 일리악 베인의 가상의 중심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스텐트를 여기까지만 넣는 게 좋겠다. 라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스텐트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반대쪽을 가릴 수도 있고 사실 베어메탈이라 그렇긴 한데 복불복이죠. 반대쪽 플로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근데 이제 여기보다 또 너무 밑으로 오면은 이 디스탈 엔드는 좀 힘이 없기 때문에 레디얼 포스가 적기 때문에 너무 이 안쪽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 딱 맞추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일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선을 그은다고 했잖아요. 이 디스탈 팁이 한 여기 정도 이렇게 스텐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꼭 제가 선을 긋는다고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요 정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mm를 보통 많이 쓰고, 스텐트를 이렇게 넣고, 그래서 보면은 반대쪽으로 완전히 닿진 않고 한 요 정도이면서 요 눌리는 부분을 이제 충분히 커버를 해주는 거고, 팔로우 시트에서도 페이턴트 합니다. 스텐트를 넣고 있고요. 포스트 매니지먼트,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오랄 와파리는 3에서 6개월 정도, INR을 2에서 3 정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압박 스타킹을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이제 IVC 필터를 제거를 하는데, 앞서 제가 그 전년도에 IVC 필터 했던 거를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최대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소실되면은 가장 뺄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빼라. 라고 해서 저희는 한 1, 2주 안에 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 너무 주저주저 얘기를 해서 길어지는데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